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수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 의회에서 연설합니다. In the centuries since we won our independence, Americans have had no closer friends than the British.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 내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을 가능한 한 빨리 개방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쟁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 1부에서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들으시고요. 디브리핑 순서에서 미 의회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28일 개최하는 북한 인권 상황에 집중하는 청문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뉴스 해설 익스플레이너. 오늘의 주제는 미국 항공모함의 중동 배치입니다. 네, 새벽 1시로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오늘의 주요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또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27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방미 이틀째인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 의회에서 연설합니다. 최근 두 나라의 긴장 기류 속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오택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국 간 오랜 동맹관계 강화를 위해 28일 찰스 3세 영국 국왕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1년의 일정을 진행합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카밀라 왕비가 참석하는 환영식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찰스 3세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합니다. 찰스 3세는 이날 오후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영국 군주가 미 의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1991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버킹엄궁은 이번 방문이 영국과 미국 간 역사적 유대와 현대적 양자 관계를 기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독립 250주년도 함께 기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국빈 만찬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미영 관계가 다소 긴장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영국이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군이 이란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이 이란 정권 제거 작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고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 확보를 위한 조치에도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영국이 이번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자국민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분쟁 종료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이란 지도부 내에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란 측은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가능한 빨리 개방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이란은 방금 이란이 붕괴 상태에 있다고 미국에 알려왔다라며 이란 측은 이란 지도부 상황을 해결하려 노력하는 와중에 미국에 호르무즈 해협을 가능한 빨리 개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지도자들이 현재 지도력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안보팀의 회의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란으로부터 받은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레비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상호 개방하고 핵 문제 논의는 추후로 미루자는 이란의 제안을 미국이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해당 제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대통령이나 국가안보팀보다 앞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어 레빗 대변인은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란과 관련한 대통령의 레드라인이 미국 국민뿐 아니라 이란 측에도 매우 분명하게 전달됐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전쟁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식 평가했습니다. 마크 버코위츠 미 전쟁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27일 상원 군사위원회 소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핵미사일, 항공무기를 늘리고 있는 북한은 미국 본토와 미군, 동맹국에 직접적이고 점점 커지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전구 사정거리 미사일은 미국과 한국, 일본 영토를 위협하며 북한의 ICBM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버코위츠 차관보는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해서는 지상 기반의 단일층 본토 방어 체계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소규모 공격에 대응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것이라며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다른 유형의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공군이 한반도 인근에서 대북 제재 감시 중 불법 환정 의심 정황 1건을 포착했습니다. 뉴질랜드군은 이번 작전에서 관심 선박 35척을 보고하는 등 대북 감시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용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질랜드 공군의 최신의 해상 초계기가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관련 활동을 적발했습니다. 뉴질랜드군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군 소속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가 순찰 활동 중 불법 물자의 선박간 환적 의심 정황 1건을 포착했으며 35척의 관심 선박을 보고하고 8회 억제 메시지를 방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뉴질랜드군은 2018년부터 항공과 해상 순찰 등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탐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순찰을 통해 북한으로 정제유를 밀수하거나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생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쓰이는 석탄, 철광석, 모래와 같은 상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보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완료된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의 순찰은 지난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가 발생하는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실시됐습니다. 뉴질랜드 공군의 앤디 스콧 준장은 보도자료에서 뉴질랜드군이 불법 선박간 환적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다국적 노력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항공기 또는 함정을 한반도 인근에 파견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해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테러 정보 신고 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을 통해 북한의 불법 선박 간 물자 환적 관련 정보 제공 시 최대 500만 달러 보상을 제시하며 북한의 그림자 선단 추적과 관련한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은 국제 제재를 위반하며 석유와 석탄 및 각종 물자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위해 그림자 선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용민우입니다. 북한 정권이 기독교의 구원 서사를 주민 통제에 활용해왔다는 분석이 미국 전문가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체제를 오랫동안 분석해온 미국 전문가들이 북한 정권은 기독교의 구원 서사를 주민 통제에 활용해왔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가 27일 워싱턴에서 주최한 북한의 권력, 종교, 이념 토론회에서입니다. 어딘가에 구원이 있고 그것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김정은뿐이라는 메시지는 굶주리고 충성심이 부족해 자신을 탓하는 주민들에게 매우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정박 전 부차관보는 고난의 행군이 바로 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역설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 건 조나산 청 월스트리트저널 중국 지국장입니다. 19세기 말 평양은 아시아 최대의 기독교 도시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습니다. 북한을 세우고 49년간 통치한 김일성 자신이 바로 그 문화 속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청 지국장은 김일성이 과거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했고 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했으며 청년 모임을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교의 언어와 상징, 구조가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체득한 채 체제를 설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종교를 억압하면서도 그 작동 방식을 체제 안으로 그대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종교를 이토록 극단적으로 탄압할까요?
이 자리에서 VOA 기자의 질문을 받은 정박 전 부차관보는 이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교는 민주적입니다. 누구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공식적으로 승인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며 당신의 지도자와는 다른 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체제보다 더 카리스마 있는 다른 지도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열어줍니다. 정박 전 부차관보는 또 북한 인권 문제가 대북 외교에서 항상 부수적으로 취급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김정은이 비핵화는 협상 불가라고 선언했지만 인권은 그 금지 목록에 올리지 않았다며 재관여가 이뤄지더라도 인권은 여전히 의제로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